이제 저번에 배웠던 게 조합이었지? 영어로 하면 컨비네이션 피자. 그게 떠오르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두 번째 거, 그냥 첫 번째 건 순열이었잖아. 순열이 퍼뮤테이션이라고 그랬고,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의 가장 큰 차이점 뭐다? 순열은 뽑아서 나열하는 거라고 그랬지? 액션을 끊어서 이렇게 두 가지 액션을 취하는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뽑는 액션과 나열하는 액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뽑는 액션만 취한 게 조합이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뇌는 순열을 계산하기에 적합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순열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랬지. 조합을 따로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뽑는 방법만 계산할 수는 없어. 뽑아서 나열하는 걸 계산한 다음에 그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 다시 나눠달라 그랬지. 이 나눠주는 행위가 경우의 수에선 뭐다? 제외의 의미라고 그랬지? 제외. 그치? 뭐가 터진 거야? 의요. 뭐가 펑 하고 터졌어. 자,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나열하는 걸로 제외한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열한다라는 그 행위를 없애버렸으니까 뭐만 남은 거야? 뽑은 것만 남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자? 7P3을 3팩토리얼로 나눠서 7C3 7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한 번에 구하는 방법 없이 무조건 P를 이용해서 순열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배웠었어. 기억나지?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계산을 해보면 7P3도 이제 기억하지? 7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몇 개? 3개를 곱한다. 요즘은 하죠. 그래서 3팩토리얼은 6이니까 3이 1 다 곱해서 6하고 약분해서 이거 얼마래? 35. 이런 거는 조금 외워주면 좋다고 그랬지? 7C3 35. 이런 거 좀 외워주면 도움이 되는데 외우려고 막 발악하지 말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외워지죠. 그냥 안 외워주려고 해도 외워지게 돼 있어.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뭐 해볼까? 뭐 62. 뭐 이런 거 좀 해볼까? 자,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몇으로 나눠? 오른쪽에 있는 거에 팩토리얼 붙인 걸로 나누라 그랬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공식을 써내려가는 거야. 항상 이걸 먼저 생각해, 알겠지? 자, 순열을 먼저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나눈다. 자, 그러면 6 곱하기 5 나누기 2잖아. 얼마야? 15. 이런 것도 외워주면 좋아. 내가 외울 것만 몇 가지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C2. 당연히 많이 나와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치? 그래서 5 곱하기 4 바로 해볼까?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팩토리얼로 나눈다. 10. 이것도 외우기 쉽겠지. 10. 10. 5, 2, 1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 6C3. 6명 중에서 3명 뽑는 거.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외워지게 돼 있거든. 6, 5, 4. 3개 곱한 다음에 3팩토리얼. 6으로 나누는 거지? 20. 또 뭐 해볼까? 8C4. 요거까지는 조금 외우려고 막 발악하지 마. 알겠지? 정말. 자, 8, 7, 6, 5. 한 다음에 4팩토리얼 24로 나눠주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서 4고 4랑 8이랑 약분하면 2니까 2, 7에 14 곱하기 5에서 70 나와. 70이다. 알겠지? 저 35에 2배가 나오지. 됐어? 뭐 그런 식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뭘 또 해볼까? 요즘이면 됐나? 6C, 3, 5C. 이거는 원래 앞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상관은 없죠. 다시 4 곱하기 3 나누기 2 팩토리얼 나눠주면 얼마? 6. 이것도 외우기 쉽잖아. 그냥 사시는 6. 계속 해보다 보면 외워지는 거야. 이거 외우려고 막 발악할 필요는 없는데 대충 많이 나오는 걸 소개를 해주는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요. 이거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하자? 그냥 계산하자. 이걸 사용해서 요걸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조합에 관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내가 그 성질은 저번 시간에 저기 미리 다 적어놨잖아. 할 거를. 지금 여기 2번까지 한 건데 이 3번을 해주긴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를 외우지 않았잖아. 외우지 말라 그랬고,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거야. NPR을 갖다가 픽토리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7P3 뭐 이런 걸로 예시를 들었었지. 기억나?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잖아 원래. 7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3개를 곱한다. 그치? 자, 근데 얘를 갖다가 괜히 여기다가 4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다 적어놓고 여기서 원래 이 빨간색 글씨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없었는데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밑에다가 다시 나눠주자. 이렇게 하면 4, 3, 2를 다 곱하면 얼마야 이거?
4팩토리얼이잖아. 24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4팩토리얼이잖아. 근데 그 앞쪽에 보면은 7부터 1까지 다 곱한 거니까 이거는 몇 팩토리얼? 7팩토리얼이겠지. 그치? 5040. 그래서 4팩토리얼분의 7팩토리얼로 이렇게 팩토리얼만 가지고 수녀를 나타낼 수 있다. 퍼뮤테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고 이걸 딱 한 번만 제대로 하면 공식이 만들어진다 그랬지. 공식. 어떤 공식?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말라 그랬어. 그냥. 이걸 외우지 말라 그랬고 아 저런 게 있군요.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군요. 정도만 받아들이라 그랬어. 알겠지? 왼쪽 숫자에다 팩토리얼 붙여서 분자에다 적은 다음에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 빼서 팩토리얼 붙인 걸 분모에다가 넣는 나야 이렇게 바로 외워져 있지만 이미 외워져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알겠지? 이걸 외우지 말고 그냥 수열의 뜻을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항상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 알겠지? 그게 정상이야. 그냥 수열의 뜻 n명 중에서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그것만 이용해도 충분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알겠지? 근데 좀 고난도 문제 나중에 여러분 유형서를 풀 거잖아? 그래서 그런 유형서 풀 때는 이런 거를 좀 외워서 사용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때 해. 알겠지? 그때 하면 충분해. 근데 이런 게 있다. 자, 이런 게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퍼뮤테이션을 팩토리얼로 나타냈잖아. 그럼 뭐도 존재하겠어? 컨비네이션을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것도 존재하겠지. 그지? 왜? 컨비네이션은 무조건 P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NPR을 누구로 나눈 거?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팩토리얼로 나눈 거니까 R 팩토리얼로 나눈 거. 그지? 자, 근데 NPR이 뭐라 그랬어? 지금 여기서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그랬고 왼쪽 숫자 오른쪽 숫자 뺀 거에 팩토리얼 붙인 거. 요거 핵심. 자, 여기에서 지금 그런 R 팩토리얼을 나눠줬다고 생각해도 되지만 R 팩토리얼 분의 1을 곱했다고 생각해도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둘을 곱했을 때 어떻게 돼?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그냥 적은 것과 빼서 적은 거에다 팩토리얼 붙인 거 분의 왼쪽 숫자에 팩토리얼 붙인 거가 바로 조합을 팩토리얼로 나타낸 공식이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 N은 R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겠지. 어느 교과서를 봐도. 그치? 너네 책을 봐도.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 팩토리얼로 바꿀 수 있구나. 이 정도만 받아들여. 알겠지? 나중에 이게 또 나오니까 고난도 문제에서. 근데 이거를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이 개념 루트 단계에서는 문제에 직접 적용하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고 한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끝났는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나와. 여기 4번에다가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공식이 또 하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4도 너무 어려워. 여러분한테. 3C1, 3C2. 자, 이거 무슨 뜻이야? 뜻. 내 거 꺼진 거 아니에요. 뭐 핸드폰 꺼지는 소리가 나서. 자,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야? 세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 한 명을 뽑는 거지. 이거는 세 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거? 두 명을 뽑는 거잖아. 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A, B, C가 있어. 세 명. 자, A, B, C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자, 여기 중에서 한 명을 뽑아. 그럼 당연히 A가 뽑힐 수도 있고, B가 뽑힐 수도 있고, C가 뽑힐 수도 있지. 쉽지? 그지? 몇 가지야? 세 가지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뽑히지 않은 것들은 각각 누구야? 얘는 B, C가 뽑히지 않았지. 얘는 C, A가 뽑히지 않았지. 얘는 A, B가 뽑히지 않았지. 그지? 이런 거야. 세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라는 얘기는 뽑히지 않을 얘들을 뽑는 경우의 수와 같다는 얘기야. 알겠지? 여기에서 그러면 세 명 중에 두 명을 뽑는 거를 해봐. 그럼 뭐야? A, B 두 명을 뽑을 수도 있고 순서는 상관없는 거지? 뽑기만 하는 거니까 뽑기만 하는 거. 나열하는 거는 P잖아. 그러니까 뽑기만 하는 거니까 그 구성만 보면 돼. 그래서 A, B를 뽑을 수도 있고 B, C를 뽑을 수도 있고 C, A를 뽑을 수도 있잖아. 끝이잖아. 몇 가지야? 얘도 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요 왼쪽에서 3C1을 뜻을 해석할 때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세 가지잖아. 뽑히지 않을 세 명을 뽑히지 않을 얘들을 계산하는 세 가지와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명을 뽑는다 그러면 A, B, B, C, CA지만 여기서 반대로 뽑히지 않는 애들을 생각하면 누구야? C, A, B잖아. 반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세 가지 나오고 얘도 세 가지 나오니까 이 둘이 뭐하다? 똑같다는 얘기고 이게 가장 와닿는 예시이긴 한데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A, B, C, D 4명으로 늘려보면은 4C1하고 4C3하고 한번 비교해봐. 4C1, 4C3. 이거는 4명 중에서 한 명 뽑는 거지. 마찬가지로 몇 가지 나오겠어? 네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뜻이라고. 이 뽑히는 네 가지를 각각 생각하는 것과
뽑히지 않는 얘들을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고. 뽑히지 않는 얘들을 생각하는. 뽑히지 않는 얘들 누구 있어? B, C, D가 있고 첫 번째. A, C, D가 있고 얘는 A, C, D겠지. 안 뽑혔어. 그 다음에 얘는 D, A, D겠고 그지? 순서는 상관없지. 그 다음에 얘는 A, B, C겠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뽑히는 얘들을 적는 것과 뽑히는 얘들을 적는 것과 완전히 일치하잖아. 경우의 수로 따지자면. 맞지?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4C, 3은 또 무슨 뜻? 여기 있는 얘들을 다 적은 거야 어차피. 여기 있는 애들 똑같이 적으면 되잖아. 3명을 뽑는 겁니다. 근데 앞에 경우에서 1명을 뽑을 때는 얘네들은 뽑히지 않은 애들이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은 4C, 3일 때는 3명을 뽑는 거니까 여기서는 3명이 뽑히는 얘들을 생각한 거고 그치? 근데 이게 일치한다고. 완전히 일치한다고. B, A, D를 먼저 생각을 하고 뽑히지 않은 C를 생각하나 C를 먼저 생각하고 뽑히지 않은 B, A, D를 생각하나 똑같다는 얘기라고. 모든 경우의 수가. 자 그래서 얘도 똑같다는 얘기는 제대로 한번 공식을 써보면 뭐야? 왼쪽에 있는 숫자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뺀 걸 오른쪽에다가 놔도 똑같은 경우의 수다. 이거 정말 많이 쓰는 공식이야. 이거는 외워줘. 알겠지? 이거 뭐라고 이게? NR을 외우지 말고 내가 말했잖아. 말로 외워.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뺀 것과 같다. 그러니까 7C4는 누구랑 같다? 7C4랑 같다. 10C4는 누구랑 같다? 10C6이랑 같다. 알겠니? 근데 이걸 왜 외울까? 왜 쓸까? 이유가 중요하잖아. 모든 공식은 이유가 중요해. 그러니까 이걸 쓰는 의도가 뭐야? 왜 쓸까 이거? 시간 줄이려고 쓰는 거긴 맞는데 그걸 여러분이 느껴야 돼. 그냥 시간 단축하려고 써요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 10, 18 한번 계산할 수 있지 지금. 계산 못하는 건 아닌데 자 이거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P8 그러니까 10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몇 개? 8개의 숫자, 자그마치 8개의 숫자를 곱해야 돼. 그거를 또 몇으로 나눠야 돼? 8팩토리얼 3420으로 나눠야 돼. 장난 아니잖아. 4320. 4만 바뀌었어. 4320이야. 더 커졌어.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10C2를 계산하는 게 똑같다고 계산 결과가. 근데 10C2는 자그마치 뭐야? 10 곱하기 9. 2개 곱한 다음 2로 나눈 거. 이게 다잖아. 그치? 실제로 계산해 볼래? 이거 10 아니 할 수 있어. 여러분 할 수 있어. 3까지 다 곱하면 8개 곱하는 거거든? 내가 도와줄게. 10부터 시작해서 8개면 3까지거든? 그런데 얘를 몇으로 나눈다? 8팩토리얼로 나눈다. 8팩토리얼로 나눈다는 얘기는 8부터 1까지의 숫자로 나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되면 8부터 3까지 싹 다 약분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2만 남겠지? 네? 똑같네. 2분의 10 곱하기 9. 되니? 실제로 똑같다고. 근데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또 이해할 수 있어. 내가 이 뜻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줬잖아. 근데 이걸로 설명하면 잘 안 와닿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냥 공식으로 증명을 아예 그냥 해버릴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NCR은 M 팩토리얼 왼쪽에 숫자에 M 팩토리얼 붙인 다음에 그대로 팩토리얼 붙이고 빼서 팩토리얼 붙여서 분모에다 넣는 이거라 그랬잖아 아까 전에. 여기에서 얘하고 그냥 자리 바꾼 것 뿐이야. 누가? NCN-R N에서 N-R 빼면 얼마야? N에서 N-R 빼면 얼마야? 그냥 R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빼서 오른쪽에다가 놓으면 R 팩토리얼이 되고 그대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 팩토리얼 붙여서 왼쪽에다 놓으면 N-R 팩토리얼 되지. 그냥 얘네들이 자리 바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공식으로 봐도 똑같아.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했어. 사실 정의보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정의보다 나는 공식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버려서 공부를 여기에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같구나라고 이해를 해버렸거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야.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것과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다는 액션이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그냥 A, B, C, D를 뽑으나 안 뽑히는 A, B, C, D 아까 전에 설명했죠. A, B, D, A, C, D 걔네들을 뽑으나 똑같은 거라고 행위가. 따라서 똑같이 나오는 거야 경우의 수가. 알겠니? 그러면 이런 건 언제 쓴다? 이렇게 왼쪽 숫자와 오른쪽 숫자가 비슷할 때 써. 근데 그 비슷하다는 기준이 뭐야? 기준은 없어.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비슷해 보이면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정확한 기준을 말해주자면 왼쪽 숫자를 반띵해. 얘 반띵하면 얼마야? 5잖아. 5보다 크잖아.
그러면 절반 이상이잖아. 그나마 좀 가깝겠지, 그지? 그러니까 비슷한 숫자의 기준은 없어.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비슷하게 느끼려면 그 조건은 뭐다? 왼쪽 숫자를 큰 숫자를 반띵한 것보다 큰 게 오른쪽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를 뺐을 때 작아진다는 뜻이거든. 알겠어? 뭐 예를 들면은 12C 10을 계산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니야. 9를 계산해라. 이렇게 하면 12부터 9개의 숫자를 내려가면서 다 곱한 다음에 9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잖아. 이런 거 계산하기 귀찮잖아. 귀찮음을 느낄 때 쓰라고. 알겠지? 귀찮음을 느낄 때. 뭐야? 얘랑 똑같은 거? 12C 3이지. 돼? 이거 진짜 중요해. 내가 저번에 이걸 설명 안 해가지고 이번에 숫자 안 하는 그 501 안 한 사람들 아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안 했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거를 한 명도 없었더라도 근데 괜찮아. 다른 학년들이 잘 해줬어. 괜찮아. 다른 학년들이 잘해. 중학생 너네 후배들이 아주 잘해줬어. 내가 그냥 걔네도 의무로 하진 않았어. 그냥 보내주면 아이스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많이 보내더라고. 우리도 그랬었는데. 응? 우리도 뺐다가 뭐 해주신대. 너네도 보내주면 사주려고 그랬지. 까먹었다. 괜찮아. 그것보다도 나는 너네 이거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낸 거거든. 그래서 안 했겠구나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없이 이 공식 없이 문제 풀기가 상당히 껄끄러웠을 거거든. 나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제부터 이거 쓰면 돼. 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은 전 굉장히 나빠 보일 거 아니야, 선생님이. 숙제를 낸 사람이 나빠 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이거 계산하는 건 쉽잖아. 얼마야?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한 다음에 그냥 6으로 나눠주면 끝이지. 팩토리야. 그냥 이거 약분해가지고 답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줘. 알겠지? 정말 그냥 많이 쓴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수준으로 많이 쓴다고. 알겠지? 여기서 이 단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살펴보자. 한번 경우들 NC0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4C0 무슨 뜻이야? 뜻?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0명을 뽑는다. 뽑겠다는 거야? 안 뽑겠다는 거야? 안 뽑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라고 말할까? 경우의 수가 0인 건 없어 얘들아. 애초에 그 희망을 버려. 알겠지? 경우의 수가 0인 건 없어. 조합도 없고 수열도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는 1이라고 생각해서 안 뽑는 그 경우가 한 가지. 알겠지?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자, 그러면 4명 중에서 이건 무슨 뜻이야? 한 명을 뽑겠다잖아. A, B, C, D 중에서 아까 전에 했지.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1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왼쪽 숫자를 적으면 돼. 그대로. 알겠니? 이런 거 경우 몇 가지만 보자는 얘기야. 그리고 아주 좋은 거. 이거는 좀 외우자 그랬었지. 6 그렇게 외웠는데 사실 이것도 외워지는 거라 그랬잖아. 외울 필요 없어 이거. 오른쪽 숫자에 얘들아 2가 들어올 때는 계산하기 굉장히 편해져. 그렇지. 그냥 여기 왼쪽 숫자에서 떨어지면서잖아. 어차피 떨어지면서 증가하면서 곱하진 않잖아. 떨어지면서 2개만 곱한 다음에 뭐라고? 2개만 곱한 다음에 몇으로 나누면 된다? 그냥 2로만 나누면 되거든. 오른쪽 숫자가 2면 무조건 2로 나누면 되거든. 그치? 그래서 오른쪽 숫자가 2면 그냥 왼쪽 숫자에서 떨어지면서 2개를 딱 곱해준 다음에 2로만 나누면 돼. 그래서 이게 6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고 뭐 10C 2다 이것도 그냥 암산이 가능한 거거든. 얼마야? 45. 썼잖아. 이건 좀 그러네. 70. 얼마야? 할 수 있어. 파이팅. 5,050? 5,050. 괜찮아. 이런 거 말하는 거야. 오른쪽 숫자가 2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근데 외워지는 거거든 사실. 더 빨리 풀기 위해서 외워지는 거거든. 근데 외워진 거지. 자, 근데 정리 좀 해보자 그러면. 5로 왼쪽 숫자가 5일 때 만들 수 있는 것들 좀 나열을 해볼게. 그러니까 이럴 때 쓴다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봐봐. 맨 처음에 오른쪽 숫자가 0이야. 0명을 뽑겠다. 무조건 몇이라고? 무조건 1이라고. 그 다음에 한 명을 뽑겠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왼쪽 숫자 5. 그 다음에 요게 또 누구랑 같겠어? 5 빼기 0을 했을 때 오른쪽 숫자가 5인 것과 같겠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도 몇이야? 1. 뜻을 해석해봐.
5명 중에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냥 다 뽑으면 되잖아. 그 다 뽑는 게 1이잖아. 한 가지. 그지? 그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OC1이 5였으니까 당연히 아까 전에 적용. 공식 적용.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5. 대칭이 된다. 자, 그 다음에 OC2는 좀 외워달라고 그랬지. 오른쪽 숫자가 2일 때는 떨어지면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무조건 2로 나눠라. 그러면 암산이 된다. 5, 4, 20 나누기 2니까 얼마? 10. 그래서 이것도 외워달라고 그랬는데 얘를 외웠을 때 얘도 나온다고. 됐지? 5 빼기 2가 몇이니까? 3이니까. 얘네들은 대칭 관계지. 따라서 얘도 10. 그냥 왼쪽 숫자가 5일 때를 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온다. 왼쪽 숫자가 5인 거는 그냥 문제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고, 알겠지?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볼까? 지금 바로 배우자마자 하는 게 낫겠지? 네. 어렵지 않아. 정말 그냥 영어 사전이요. 어머. 미안. 이거를 옆에다가 씌워놔야겠다. 두 장이 이제 확인해. 한다 그지? 다시 NC7이 같다. 지금 세임이 알려준 대로만 다 하면 돼, 얘들아. 알겠지? 야, 알려준 게 다야. 그러니까 그것 중에서 뭔가를 사용하는데 그걸 말해줄 리가 없잖아.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써야 돼. 내가 아까 전에 알려줬던 형들들, 뭐 공식들. 자, 그래서 NC5가 NC7이래. 그럼 당연히 이거 뭘 말하는 거야? NCR은 NCN-R야.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 뺀 거를 오른쪽에다 넣었을 때 컨비네이션 값과 조합 값이 같다. 알겠지? 그거 쓰는 거지? 자, 그러니까 n에서 5를 뺀 값이 n 빼기 5잖아. 그거를 오른쪽에다가 놨을 때의 컨비네이션 값이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얘하고 얘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도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렇게 비교를 하면 뭐니?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숫자끼리 똑같다. 그래서 n-5가 몇이다? 7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n-5는 7이니까 n은 12다. 이렇게. 그럼 직접 한번 넣고 해봐. 12C5는 12C7이다. 맞지?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 뺀 거를 오른쪽에다 놔도 똑같다.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도 어떻게 푸는 거야? 정말 많이 쓴다고 그랬지, 그냥. 정말 많이 쓴다. n 플러스 3이랑 n이면은 3 차이밖에 안 나잖아. 이런 거면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거지. 왼쪽 숫자, 오른쪽 숫자가 비슷하다. 이 정도면. 그래서 n 플러스 3에서 n을 빼가지고 n 플러스 3, c 이쪽에다 뭐 넣는 거야? n 플러스 3에서 n 빼면 3이잖아. 여기다가 3을 놨을 때랑 똑같다는 얘기지. 근데 그게 얼마야? 84니까 얘가 84다 하고 푸는 거지. 됐어? 자, 그래서 n 플러스 3, c 3 만약에 외웠으면은 여기가 아마 8일 텐데,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 여기가 8일 텐데 한번 해보자. n 플러스 3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외우지 않았어. 9인가? 8 아니면 9일 것 같은데 10일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해보는 거지. 이런 건 해봐야 돼. 잘 안 나온단 말이야 84는. 그래서 3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다. 그치? 요게 n 플러스 3p3이고 요게 3팩토리얼 해가지고 요걸로 계산된 게 84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자, 84를 미리 좀 찢어 놓을까? 소인수분해를 머릿속에서 해도 되고 얘를 갖다가 그냥 구구단 이용해서 12 곱하기 7로 쪼개놔도 되고,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놔봐. 왜? 여기 있는 거 다 보니까 자연수잖아. 한마디로 84의 약수들이겠지. 얘만 곱하면. 그치? 그래서 12 곱하기 7로 쪼개놓은 다음에 12 곱하기 7 곱하기 자 여기 있는 6을 이쪽에다 보내버려서 양변에 6 곱해서 이쪽에다 6을 적고 나서 n 플러스 3,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짜맞추기를 하는 거야. 굳이 이거 전개해서 3차관노식 풀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얘가 되도록 맞춰주면 돼. 이쪽으로. 아직 연속된 자연수가 아니지. 여기는 연속된 자연수지만 금방 맞추지 이거. 자 여기에서 얘를 2와 3으로 쪼개고요. 그냥 쪼개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이 해봐야 돼. 얘를 4, 3으로 쪼갤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서 3하고 3하고 곱하면 얼마? 9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4랑 2랑 곱하면 얼마? 8이잖아. 그 다음 7 하나 있지. 7, 9, 8, 7 끝. 진짜 이렇게 그냥 맞추는 거야. 알겠지? 이걸 뭐 전개해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넘겨가지고 싹 다 인수분해해서 다시 인수정리 써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3차 방정식이긴 한데 연속된 세 자연수의 곱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적절히 찢어가지고 적당히 찢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시키자. 자 그렇게 하면 n 플러스 3이 마지막 처음에 있는 게 9니까 n 플러스 3이 넘어가면은 n은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돼. 6이었네, 9였네. 왼쪽 숫자가 9였네. 이런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나도 안 외웠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쓴 게 1번, 2번 둘 다 왼쪽 숫자에서 오른쪽 숫자 뺀 걸 계속 사용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오른쪽 숫자에 다 뭐가 들어가 있어? 2가 들어가 있지? 이런 거는 계산하기 쉽다는 거지. 자, 그래서 머릿속에서 n 곱하기 n 곱하기 n-1 한 다음에 2로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얘도 연속된 자연수 두 개 곱해준 다음에 2로 나눠주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쓴 다음에 얘는 3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조심.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한 다음에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지. 됐어?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3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2랑 약분돼서 없어지니까 자, 얘는 그냥 이 상태로 두고요. 자, 나머지는 뭐 약분되는 거 어디 있어? 없지. 자, 그래서 여기 중에 똑같은 인수가 누구 있어? 얘도 n을 가지고 있고, 얘도 n을 가지고 있고, 얘도 n을 가지고 있잖아. 없애보자. 그럼 n을 나눠가지고 없앤다 생각하면 n이 없어지면 2차식 되지. 됐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2하고 얘는 몇이야? 6이잖아. 그래서 분모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적을게. 분모를 죽이자. 자, 그러면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분모가 죽겠지? 그래서 왼쪽에다가 6을 곱해주면 6n-6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6을 곱하면 약분돼서 3n 플러스 3 여기까지 됐니?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6을 곱하면 6이 사라져서 그냥 여기 있는 거 정리할게.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이렇게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n제곱은 그냥 남아두고, 그 다음에 이쪽 계산해서 3n하고 없어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되고 넘어가면 이쪽에 5 되고, 그 다음에 6n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6n.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자 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지? 자 인수분해 n-1 n-5. 자 이렇게 하면 n이 몇? 1 또는 5가 나오는데 요 중에서 답이 정해져 있어. 여기를 보면은 왼쪽 숫자하고 오른쪽 숫자가 있는데 오른쪽 숫자가 2잖아. 그치? 그럼 무조건 n은 몇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그치? 오른쪽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지. 왼쪽 숫자가. 따라서 몇은 안 돼? 1은 안 되겠지? 그래서 n은 몇만 된다? 5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합의 조건도 잘 만족하면서 찾아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좀만 쉬었다가 이제 응용 문제. 조합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 이런 거 한번 풀어볼게. 벌써 좀 대략적으로 나도 당신이 멍해진다. 수업을 하다 보니까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행렬을 들어가야 돼 다음 주에. 자, 일단 또 순혈했을 때처럼 조합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 5개만 적어보면 또 우리가 순혈에서는 배열이라는 나열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조합에서는 포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와. 그래서 누구누구가 포함되도록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뭐지? 포함되지 않도록. 모르겠다. 왜 향수 뿌렸니? 자, 포함되지 않도록 또 뭐가 있냐? 아까 전에 우리 풀어봤잖아. 그건 근데 순열이었잖아. 적어도 여기서도 나와.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 또는 포함되지 않도록 뭐 그런 식으로 포함되도록을 대표적으로 적어놓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엔 뭘 이용한다? 적어도니까 여사건 이용하는 거야. 알겠지? 여사건 이용하는 거 나중에 보자. 자, 그 다음에 악수. 중학교 때도 해봤지? 악수를 해봤냐는 얘기가 아니라 악수하는 방법에 있어. 그지? 악수하는 방법. 요거 쉬워. 정말 쉽죠? 중학교 때 했던 대로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개념 단계에선 하지 않을 거야. 조나누기. 무서운 거거든 아주.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개념 배울 때 딱히 하지 않을게. 이거에다가
약간 1시간을 다 써서 설명을 해도 너네가 이해가 될까 말까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건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바에야 차라리 설명 안 하는 게 나아. 왜냐면 너네가 외워버려. 자칫 잘못 설명해버리면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 시킨 상태에서 그냥 문제만 풀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너네가 외워버리거든? 외워버리면 응용이 전혀 안 돼. 한 문제밖에 못 풀어. 그렇게 되면. 한 문제, 다음 문제를 못 풀어. 이거를 딱 배우자마자 그 내가 설명한 문제만 풀 수 있지 다음 문제를 못 풀어. 조 나누기. 말 그대로 조를 나눈다는 얘기야. 그걸 나누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이거 고난도야.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가 뭐로 한다고 그랬지? 마플 시너지로 하잖아. 그거 할 때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 그때는 1시간 다 써서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때 한번 설명해볼게. 그 대신에 요거 이외에 나머지 것들을 된 상태에서 이걸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만이라도 좀 이번 시간에 잘 습득할 수 있도록. 이거는 쉬우니까. 쉬워요 정말. 조나누기 빼고는 다 쉬운 거야. 그래서 그나마 좀 어려운 게 이거. 근데 이거마저도 쉬워. 그냥 6번이다 6번. 그래서 한번 예제 2번부터 한번 가보는데 여기는 요거 중에 하나도 없어. 그냥 기본이야. 완전 기본. 얘들아 그냥 문제 읽어봐. 남학생 6명과 여학생 7명 있어. 총 몇 명? 13명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 1번 뭐야? 10명의 학생을 딱 뽑는 경우의 수야. 뭐니? 13C 10이지. 3이라고 해석해도 돼. 그지? 그러니까 이제 보는 거지. 13C 10이면 어떻게 계산해? 13부터 시작해서 10개를 곱한 다음에 10팩토리얼로 나눠야 되잖아.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끔찍한 걸 계산할 때 계산하기 전에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라고. 알겠지? 13에서 10을 빼면 3이니까 오른쪽 숫자에 3을 적은 것과 같다. 그래서 13p 3 나누기 3팩토리얼 이것과 같다. 자, 그래서 13 곱하기 12 곱하기 11 3개를 차례대로 곱해준 다음에 3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다. 됐지?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6하고 10이 나눠서 2니까 이것도 사실은 쉽진 않네. 26 곱하기 11인데 항상 12를 곱할 때는 두 자리 자연수에 12를 곱할 때는 26 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끝. 알겠지? 이렇게 그냥 똑같은 숫자 두 개를 엇갈려서 적은 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적은 다음에 무조건 더하면 나와. 왠지 알지? 왠지 알지? 26 곱하기 11을 하면 어차피 26 곱하기 1, 26 곱하기 1 해서 26 나올 거 아니야. 더하면 돼. 알겠니? 이렇게 해서 286.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암산도 되겠지? 두 자리든 세 자리든 다 됩니다. 네 자리든. 자, 그 다음에 쉽지? 그 다음에 2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을 뽑으래. 그럼 남학생은 어디에서 뽑아야겠어? 6명 중에서 뽑아야겠지. 남학생 6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에 몇 가지? 63. 그 다음에 일단 적어놔. 그 다음에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여학생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에서 몇 가지? 72. 적어봤나? 아직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둘은 연속해서 뽑는 거잖아. 동시에 뽑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지. 자, 그래서 63 아까 전에 외우라 그랬었는데 외웠니? 혹시? 안 외웠으면 하자. 654 나누기 3팩토리얼. 그러니까 6으로 나누는 거지? 얼마니? 20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는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외워집니다. 20 이렇게. 그 다음에 72 오른쪽 숫자가 2네. 외우기로 전혀 없다고 그랬어. 그냥 7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면 42. 42 나누기 2는 얼마? 21. 이렇게 바로 계산하자 그랬어. 알겠지? 오른쪽 숫자가 2면 굉장히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래서 답은 42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3번도 쉬워.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야. 한번 생각해봐. 성별이 모두 같은 4명의 학생. 그냥 남남 여 이렇게 뽑는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남남 4명을 다 남학생으로 뽑아야 돼. 그럼 남학생 6명 중에서 몇 명?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니까 64. 됐지? 근데 이거를 뭐로 계산해라? 62로 계산하면 좋겠지. 네, 좋겠지. 그 다음에 여학생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 74.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73으로 계산을 줬는데 이거 외우라 그랬지? 아니었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계산하면 돼. 하면 66 나눠서 7호 35 되겠지? 35. 내가 맨 처음에 언급했던 조합식이지? 35. 자, 그다음 62는 혹시 외우니? 안 외웠으면 계산해. 65 30 나누기 2 얼마? 15. 괜찮지?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15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가 나왔는데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 아니지.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둘은 뭐 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야. 잘 생각해봐. 이게 분류잖아. 첫 번째, 남학생 중에서만 4명을 뽑는 경우. 두 번째, 여학생
학생 중에서만 4명을 뽑는 경우 분류 맞지? 겹치는 거 없지? 다 했지? 4명 뽑는 거 다 했지? 남녀 말고 또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하고 분류 마지막에는 더해줘야 된다. 더하면 얼마? 50까지. 끝. 되겠지? 요거는 뭐 잘 나오는 거에 있지도 않아. 그냥 하면 되는 거라서. 자, 그래서 요 뒤에 아마 739번 있지 얘들아. 그거 미리 하고 가자. 그게 악수잖아. 그치? 여러분 보고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같이 해보자. 쉽잖아. 악수야. 자, 일단 예시를 들어볼까? 사람이 5명 있어. A, B, C, D. A, B, C, D, E가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봤잖아. 서로 둘러 앉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D가 둘러 앉아. 그치? 원형 테이블에. 근데 얘네들이 일어나서 서로 이제 악수를 하는 거야. 악수를 해. 그럼 얘가 얘한테 청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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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한테도 청할 수도 있잖아. 별 모양 나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악수하는 총 횟수를 계산해라. 이런 문제 분명히 봤을 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의 개수를 세주면 되는 거잖아. 선의 개수. 선의 개수 자체가 악수하는 방법의 수와 같지. 근데 생각을 해봐. 이 선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 이 선 하나가 나오려면, 즉 악수 한 번을 청하려면 악수는 몇 명이서만 할 수 있다? 2명이서만 할 수 있는 거야. 3명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2명이서 하는 거니까 몇 명을 뽑자. 2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2명을 뽑는다. 그러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일단 5하고 2를 적고요. 여기에서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뽑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얘가 A고 얘가 B라고 생각해봐. A가 B한테 악수를 청하나 B가 A한테 악수를 청하나 어차피 둘이 악수를 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 악수 한 번. 그치?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청하든 상관이 없이 악수를 하는 횟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조합을 꺼내자 아니면 순열을 꺼내자. 조합을 꺼내자는 얘기야. 알겠지? 뽑기만 하면 돼.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경우에서 뽑기만 하는 지들 알아서 그냥 악수를 한 번 하는 거잖아. 맞지? A가 B한테 청하든 B가 A한테 청하든 한 번 하는 거다. 여기에서 요거한테 하든 여기에서 요거한테 하든 한 번 하는 거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악수는 2명끼리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순서는 상관없다. 순서는 상관이 없다. 요걸로 착안해서 조합을 꺼낸다. 오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739번도 이걸 역이용한 거지. 사실 전체 인원수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n명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 n명 중에서 악수를 하는 총 횟수를 계산하면 얼마? nc? 이거지? 그래서 n명 중에 2명 뽑으면은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거 계산하는 거 쉽다 그랬지? n 곱하기 n-를 한 다음에 그냥 몇으로 나눠주자? 2로 나눠준다 라고 중학교 때 배웠어. 2분의 n 곱하기 n-. 사실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사실은 조합이었어. n명에서 2명을 뽑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몇 회? 120회의 악수를 했다라고 악수를 한 횟수를 알려줬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n값 전체 인원수가 나오는 거겠지. 되겠니? 이게 바로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수야. 이거 많이 나와? 시험에도. 자, 그래서 2를 양면에 곱하면 n 곱하기 n- 이거 전개해 안 해? 전개해 안 해? 안 해야 되지. 이거는 몇으로 쪼갤 수 있을까? 연속된 자연수 2개. 생각해봐. 24라는 식은 아니잖아. 적절히 분배를 해봐. 몇이야? 생각을 해 얘들아. 생각을 해야 돼. 30 곱하기 8 한 다음에 2를 이쪽에다 하나 줘봐. 얼마야? 15 곱하기 16 해서 해결됐지? 16하고 15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껴야 돼. 자, 그래서 n이 16이다. 큰 게 16이겠지? 작은 게 15고. 자, 이렇게 해서 n은 16, 총 몇 명? 16명이 있었다. 이렇게 16명이서 악수를 하면 120회야. 이렇게. 자, 그래서 악수를 하는 거 먼저 봤어. 이렇게. 끝. 악수를 하는 거 제거했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예제 3번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2가지를 한 번에 하는 거야. 조합. 요 5가지들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한 번에 하는 거. 자, 예제 3번. 자, 지우고 할게. 자, 이걸로 키고. 요거죠? 한국인 7명과 미국인 5명 중에서 5명을 뽑을 때, 요걸로 하기 전에 내가 예시 문제 하나 줄게.
이걸로 바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거야. 갑과 을이란 말 아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 한문 시간에 배운 거 옛날에 갑을이라는 게 있어. 갑을 정도는 알아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뭐 그런 뜻인데 그냥 아무개 그냥 아무나 그런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A, B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갑을을 포함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은 너무 적어. 4명의 대표를 뽑는다. 이런 거 했었지? 뽑을 때 다만 갑, 을을 포함한이라고 그랬으니까 갑과 을을 모두 포함되도록 이렇게 하자. 똑같이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걸 이제 인사청탁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인사팀에서 사람을 뽑을 때 미리 부탁을 하는 거야. 우리 애 좀 뽑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갑, 을이 있는데 이 지인 중에서 인사팀에 지인이 있나 봐. 그래가지고 10명 중에서 4명을 뽑을 때 갑, 을은 무조건 대표로 포함되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지만 사실 알겠지? 얘 뇌물을 주면서 인사청탁을 시키는 거야. 이게 돈 봉투를 주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갑, 을을 모두 포함되도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인사청탁이야. 그냥 이미 결과가 정해진 거야. 이미 4자리가 있는데 요 중에서 갑, 을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라고. 대여를 시키는 건 아니야. 지금 대여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대표 4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자리가 이미 채워져 있는 거야. 그럼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치? 이미 여기에서 2자리를 이미 갑, 을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인사청탁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2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갑과 을은 이미 뽑혔으니까 몇 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그치? 그래서 8명 중에 2명을 뽑는 경우에 수 몇 가지? 82가지. 얼마야? 87에 56 나누기 2 28.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이해됐어요? 포함되도록이라는 말은 그냥 포함을 시켜놓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나머지 애들을 뽑는다. 그렇게 생각해. 나머지들 중에서 나머지를 뽑는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이제 두 번째 게 되는 거야. 포함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엔 그 반대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이거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어디에서 많이 나와? 영화에서 많이 나오지 않니? 영화에서 누군가가 이제 갑, 을을 방해하는 거지. 갑, 을을 포함한 10명 중에서 이제 4명의 대표를 뽑는 건데 그러려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 어딘가로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뽑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나왔잖아. 방해하는 거, 그지? 그래서 갑과 을이 뽑힐 수가 없어. 이미 운명이 그렇게 정해진 거야. 슬프지만. 그래서 4자리가 있잖아. 대표 4자리가. 근데 여기에 갑을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어차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차피 들어갈 수 없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지.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갑, 을 2명이지. 이 2명은 제외하고 몇 명을 뽑아?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이해됐어? 10명 중에서 이 갑, 을은 포함되지 않도록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갑, 을을 애초에 그냥 제외를 시키는 거야. 10명 중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야. 없는 사람. 슬프게도. 그지? 그러면 8명이 되잖아. 8명 중에서 이번에는 몇 명을 뽑는 거니? 그냥 4명을 뽑는 거지. 그지? 아까 전에는 2명이라고 했는데 왜 2명이었어? 그래서 외우면 안 돼. 왜 2명이었어? 갑, 을이 이미 대표로 뽑혔을 때를 가정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머지 2명만 뽑으면 된다는 생각에 2명을 적은 거지. 근데 이번에는 갑, 을이 뽑히면 안 되니까 여기가 이미 공석이야. 무조건 공석. 그러면 4명을 그대로 그냥 뽑아버리는데 갑, 을은 빼놓고 중에서 뽑는 거니까 8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자, 그래서 이 공식 아니야? 이 공식으로 뒤에 적혀져 있는데 절대 공식 외우지 말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응용이 안 돼, 이 문제에서. 자, 그래서 84 이거 아까 전에 내가 외우라고 안 했구나. 이거는 안 적었네. 자, 계산해보자.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24.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24로 얘 나눠주면은 얘가 4가 되고 4, 8이니까 2니까 2, 7에 14. 내가 이거 아까 했다.
70 내가 아까 전에 하지 않았니? 네. 했지? 84. 근데 어차피 안 해왔을 거 아니야. 해줬어.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잖아. 84, 70. 아까 전에 35의 2배라고 해서 해줬던 기억이 나.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를 잘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뭐야? 적어도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적어도 갑을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표로 뽑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생각하라 그랬어. 먼저 생각해라. 적어도 한 명은 갑을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대표로 뽑히는 거야. 그러면 갑과 을이 진짜로 생각하는 거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분류하는 거야. 분류. 첫 번째, 언제든지 분류해도 된다고 그랬어. 언제든지 분류의 원칙만 지키면 적어도 한 명이라는 말은 갑이 뽑히고 을이 뽑히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이 뽑히지 않고 을이 뽑혀도 되고, 세 번째, 둘 다 뽑혀도 되고, 이런 말이잖아. 근데 요거 이외에 나머지 게 뭐밖에 없어? 둘 다 뽑히지 않는 거밖에 없으니까. 물론 이거랑 각각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다 더해도 되지만, 당연히 그래도 되지만 분류니까, 합의 법칙이니까 얘 하나를 계산해서 어디에서 빼자? 전체에서 빼자는 게 이 유형의 풀이법이었지. 그치? 의도였지. 의도. 가장 중요한 거. 그지? 그래서 요거 각각 계산해도 돼.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좀 생략할게. 저번에 한번 보여줬잖아. 그지? 계산할 수 있고요. 근데 요거 하나 계산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게 좋다. 그래서 전체에서 한마디로 여사건을 뺀다.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뺀다. 나중에 확통 때 나오는 단어긴 해. 여사건이. 근데 어차피 여러분 공수투를 배웠잖아. 여집합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사건이라는 것도 굳이 뭐 이해하기 힘들진 않잖아. 그냥 나머지 사건. 네.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전체에서 얘를 빼면 된다. 뭐 해볼까? 자, 전체는 뭐야? 10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니까 14. 여기에서 여사건을 빼면 되는데 여사건이면 포함되지 않도록이나 아까 전에 해봤지? 포함되지 않도록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녀석의 여사건이었던 거야. 알겠니? 포함되지 않도록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도록이 여사건. 적어도 한 명이 포함되지 않도록이라고 하면 포함되도록이 여사건인 거지.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포함되지 않도록 몇 개였어? 얘 84였지? 2명을 제외해 놓고 생각했을 때 8명 중에서 4명을 뽑으면 되는 거였으니까 84. 그치? 자, 그래서 14 이거는 나도 안 해왔어. 계산해. 그래, 계산해 이거는. 자, 그래서 24로 나눠주면은 8, 3은 24니까 3. 그 다음에 3, 3은 9니까 3. 30하고 7하고 곱하면 얼마? 210 이렇게 되네요. 210. 그 다음에 84는 아까 전에 계산해봐서 알죠? 70.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4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예시 들어줬어. 이게 지금 예제 3번, 4번 동시에 설명한 거야. 알겠니?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끝낸 거야. 이 세 가지가 이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생각이. 자, 그래서 한번 문제로 가보면 직접 한번 적용해보자. 요거 한 다음에 하면 그나마 좀 한결 나을 거야, 얘들아. 알겠지? 자, 보자. 한국인 7명과 미국인 5명 중에서 그럼 총 몇 명? 그것부터 적어놔. 12명. 헷갈리니까. 몇 명을 뽑는다? 5명을 뽑는다. 5명을 뽑는데. 근데 1번 특정한 한국인 2명을 포함해서 뽑는 경우.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별표, 요것도 별표 치고 포함되도록 포함되지 않도록이니까 일단 별표부터 치시고요. 특정한 한국인 2명을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한국인 7명 중에서 그 특정한 2명을 먼저 특정한 한국인이라는 건 이미 A랑 B 이런 식으로 한국인 안에 A, B가 있으면 이미 A, B가 정해진 거잖아. 이거 이해돼? 이미 A, B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 7명 중에. 그러니까 내가 굳이 7명 중에 2명을 뽑을 필요는 없고 이미 이 2명이 뽑는 5명 중에서 이미 뽑혀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포함되도록이지 그게. 자, 그래서 포함되도록이면은 지금 원래는 5자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A, B가 이미 2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몇 자리를 또 뽑으면 되나? 3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지. 3자리가 남았으니까 3명을 더 뽑으면 되는 거. 근데 몇 명 중에서? 총 12명 중에서 2명이 빠져나갔어. 그러면 몇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10, 9, 8 이것도 외울 필요 없다. 나누기 6. 자,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120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뭐 이상한 거 있니? 없지? 됐지? 됐지 잘? 뭐지? 뭐이지? 이 느낌은 뭐지? 내가 뭔가 실수한 느낌이면서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자, 특정한 미국인 3명을 포함하지 않고 뽑는 경우에는 특정한 미국인도 정해진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그 특정한 미국인을 뽑을 필요 없고요. 그냥 특정한 미국인 ABC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그 ABC는 제외하고 애초에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12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3명을 제외했으면 몇 명? 9명 중에서 다시 뽑는 거야. 처음부터 완벽하게 5명을 뽑는 거지. 그래서 그냥 9C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이것도 9C4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겠지? 자, 그래서 얘로 계산을 해보면 9, 8, 7, 6 자, 이렇게 써놓고 4팩토리얼 24로 나눠주면 된다. 해서 자, 24하고 8 약분해서 3, 3하고 6 약분해서 2니까 7, 2, 14 14 곱하기 9, 9, 4, 36이니까 126 이렇게 계산되겠지. 되니? 절대 외우면 안 되지 이거는. 잘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숫자도 어렵죠. 이런 거는 외우는 거 아니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좋아. 질문 있니 혹시? 중간에? 왠지 응. 94, 36에서 126으로 어떻게 가셨나요? 아, 이게 90이잖아? 이거는 선생님이 맞는 계산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난 이렇게 계산해. 9, 1은 9잖아? 그러니까 90이지? 거기다 9, 4, 36을 더한 거야. 90 더하기 36을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126이 나온 거야. 알겠지? 좋아, 이런 것도 좋아해. 질문 좋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도 신경을 써줘야 돼. 하나라도 얘들아 더 얻어가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보자. 어이, 하나가 가셨군요. 축구 선수 6명 봐봐. 야구 선수 4명이 있어. 그럼 총 몇 명? 10명이 있다 또 적어놓고 총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을 때야. 아까 전이랑 비슷한 상황이지. 4명을 뽑는데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를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하여 뽑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예시를 들어준 이유가 이런 거 때문이야. 예제 문제부터가 사실 예사롭지 않거든. 야구 선수하고 축구 선수와 각각 6명, 4명이 있는데 여기 중에서 적어도 1명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봤을 때 분류를 해봤을 때 굉장히 어려워서 축구 선수 1명, 야구 선수 1명 동그라미 네모로 한번 표시해볼게. 그러면 이거 만족하지? 축구 선수가 1명, 야구 선수가 1명이면서 그것도 사실은 뽑아야 되고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중에서 뽑아야 되고 그 축구 선수, 야구 선수 1명씩 포함되면서 축구 선수, 야구 선수가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몇 명 뽑는데 4명 뽑는데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치?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언제 다 풀고 앉아있냐고. 그치?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다 구했다면은 다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문제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라는 걸 반증하는 거지.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적어도 1명씩 포함되라는 얘기의 여사건이 무엇이냐? 축구 선수만, 올리 축구 선수. 축구 선수만 뽑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야구 선수만 뽑는 것이 바로 여사건이지. 그러니까 이게 여사건이에요. 이 여사건을 어디서 빼달라고 했어? 전체에서 빼달라고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여사건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구해서 답으로 써버린다고. 이거 2개만 더해서.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전체에서 빼는 거야. 6건을 전체에서 빼는 거. 알겠나요? 그러면 전체는 10명이니까 10명 중에 4명을 뽑는다가 전체잖아. 항상 전체부터 구해. 쉬우니까. 자, 이거 아까 전에 해봤었는데 얼마 나왔었더라? 210 나왔었나? 안 외웠거든. 나도. 그래서 축구 선수만 뽑는 거 한번 계산해보자. 아니면 뭐 지우면 되지 뭐. 여기다가 한번 계산해보자. 야, 축구 선수만 뽑는다는 얘기는 6명 중에서만 4명을 뽑는다는 얘기잖아. 이해됐지? 6명 중에서만 4명을 뽑는다. 64. 일단 하나 적어놔. 그 다음에 야구 선수만 뽑는다는 얘기는 4명 중에서 4명을 다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4C 4. 둘이 뭐 하자? 더하자. 왜 더해? 뭐 한 거니까 이거 분류한 거잖아. 맞지? 축구 선수만 뽑을 때랑 야구 선수만 뽑았을 때랑 동시에 일어날 수 없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명 뽑는다의 여사건이면 한쪽에서만 뽑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다 했잖아.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빼고 또 뭐 있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거만 계산해서 더한 다음에 210에서 빼주면 되는데 210 빼기
6C4는 6C2로 계산하는 족보.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6, 5, 30 나누기 얼마? 15. 그 다음에 4C4는 4명 중에 4명 뽑는다. 아니면 4명 중에 빵명을 뽑는다. 한 가지지. 그치? 그래서 16을 빼면 되니까 210 빼기 16. 답은 194. 되겠니? 이렇게. 좋아. 그러면 지금 다 했어. 여기 있는 거는 다 했어. 그냥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다 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도형 문제나 이제 뽑아서 나열하는 거 나왔습니다. 아우 시간 충분하겠구만. 요거만 하고 조 나누기는 팁. 저는 나중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힘들잖아. 조 나누기 어떻게 하겠니? 그냥 다음 시간에 행렬을 배우자. 네? 그리고 여기에서 조 나누기는 교육과정 외라고 돼 있어. 심지어. 그래서 관련된 문제도 여기에는 없어. 그래서 나중에 차라리 관련된 문제 있을 때 하는 게 나아. 연습 문제 중단음만 위에도 조 나누기가 안 나옵니다. 안심하시고. 그래서 안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봐봐. 이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유형명을 읽어보면 뽑은 다음에 나열한다고 돼 있잖아. 대충 그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니? 근데 문자 의미를 생각해봐. 뽑아서 나열한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두 글자로 뭐야? 어우 너무 크게 아프다. 그렇게 돌리니? 두 글자 순열. 이제 뽑아서 나열한다. 순열이잖아. 근데 왜 순열이라고 말을 안 했을까? 그리고 왜 조합에 나올까 이게? 신기하지 않니? 그 신기함을 좀 느껴봐. 의도를 한번 생각해봐. 자, 그거하고는 조금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냥 6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허접하게 안 나온다고. 자, 생각을 해봐. 뽑은 다음에 나열해라 라는 뜻이야. 이거는 그래서 순열로 한 번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으라는 말이야. 이거는 뽑은 다음에 뽑은 걸 갖다가 나열해라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N명 중에서 R명을 뽑은 다음에 그 뽑은 R명을 나열해라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 이게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는 NPR이긴 하나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조금 달라. 문제로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 자, 한번 읽어봐. 어른 6명과 아이 3명이 있을 때 어른 2명, 아이 2명을 뽑아서 그들을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봐봐. 어른 2명을 뽑고 아이 2명을 뽑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 몇 명이야? 총 4명인 거잖아. 그지? 그 4명을 일렬로 세우라는 얘기야. 몇 명? 4명을 일렬로 세우라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럼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니? 4팩토리얼이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면 안 돼 얘를. 어른 2명을 뽑아서 바로 그냥 나열을 해버리면 안 돼. 끊어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고. 6p2 곱하기 4p2 3이구나. 3p2 해버리면 안 된다고. 이해됐어? 이거는 지금 뭐라고 해석이 돼 얘들아? 2명을 뽑아서 나열하고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지. 어른 중에서 2명 뽑는 거 나열한 다음에 어린이 중에서 2명 뽑아서 나열한 거잖아. 근데 지들끼리 나열이 된 거지 이 4명끼리 나열이 된 게 아니잖아. 맞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좀 구분을 해놓고 뽑는 행위와 나열하는 행위를 구분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 나중에 한 번에 나열을 하자. 4명을 뽑아서 한 번에 나열을 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유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뽑아서 나열한다. 액션을 끊어서 생각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4팩토리얼을 할 건데 그 앞에 뭐가 있겠어? 일단 나열할 얘들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몇 명 중에서? 6명 중에서 2명 뽑고요.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2명을 일단 뽑기만 합시다. 나열을 아직 안 한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곱해준 다음에 여기에 구분선이 있는 거라고. 액션의 구분선이. 액션을 끊어서 생각한 거야. 2명을 뽑기만 하고 2명을 뽑기만 한 다음에 이 뽑은 총 4명이잖아. 뽑은 총 이 4명을 배열하자라는 의미에서 4팩토리얼이야. 알겠지? 일단 뽑는 걸 먼저 하고 다음 나열해라. 이거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의 스킬로 알아두시고. 자, 62는 얼마? 6, 5, 30 나누기 2. 얘 잘 되지? 15. 몇 번 나오면 외워진다니까. 32 얼마? 3이지. 31과 같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45 되고요. 거기에다가 4팩토리얼 얼마? 24를 곱해주는 건데 이쪽에다가 2를 이제 한 명푼 나눠주면 90이잖아? 그러면 곱하기 12니까 1080 이렇게 되겠지. 그치? 계산은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요걸 식을 적은 순간 이제 서술형만 아니면 이제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 그냥 서술형만 아니면 서술형이랑 계산해야겠지만 자 어른 3명 아이들 2명이 아이들 2명을 뽑아서 아이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액션을 끊어서 생각하라고 끊어서 일단 뽑는 거만 먼저 하시라고요. 머리 아프니까 그지? 어른 3명 아이 2명을 뽑는데 어떻게 돼? 어른 6명 중에 3명을 뽑고요. 아이 3명 중에 2명을 뽑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 곱하면 되는 거지. 응? 일단 뽑기만 했어. 여기까지만 했어.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아이 2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일렬. 자, 그러면 얘들아. 어른이 3명이 이렇게 뽑혀졌고 그 다음에 아이가 2명이 이렇게 뽑혀졌어. 그럼 총 몇 명이 있다 지금? 5명이 뽑혀진 거잖아. 그지? 5명이 뽑혀졌을 때 이 5명들 중에서 아이 2명이 서로 이웃한다. 무슨 뜻이야? 얘네들을 한 주머니에다가 담아서 한 묶음으로 생각해라. 그지? 그러면 한 묶음이니까 얘는 한 명으로 쳐서 총 몇 명을 나열한다? 4명을 나열한다고 생각하고 4팩토리얼을 여기다가 곱해놓자 바로. 그 다음에 얘네 둘도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몇을 곱하자? 2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된다. 웃는 얼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곱하면 답이다. 되겠니? 그러니까 액션을 끊어서 생각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하면 됩니다. 뽑는다 라고 하면 일단 뽑아. 뽑는 거 먼저 적어. 뽑은 다음에 그 뽑은 얘들을 가지고 뭘 하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문제마다 다르게 나오니까 절대 외우지 마시고. 자, 63 아까 전에 해봤고요. 20. 응? 괜찮지? 계산할 줄은 다 알잖아? 그냥 한다. 자, 3C2는 3. 4팩토리얼은 24.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은 2. 자, 이렇게 해서 60에다가 2를 곱하면 120이고요. 자, 120에다 24를 곱하면 1440의 2배야. 나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거야. 요거 지금 24를 둘로 쪼갠 거야. 12랑 2로 쪼개서 얘는 12 곱하기 10으로 쪼갠 거야.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되나? 12 곱하기 12 해서 144를 먼저 계산하고 20이잖아. 얘한테 20을 곱한다.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쪼개는 거야. 숫자를 쪼개. 막 쪼개.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144에 곱하기 2 하면 288이잖아. 거기에다가 공 하나만 붙이면 된다는 생각이 2888로 나와. 내 머릿속을 뜯어보면. 알겠니? 그런 것까지 알려주네. 이제 하나 남았어. 하나야. 이게 하나. 근데 이것보다 이거 먼저 하자. 이게 쉬우니까. 평행사 변형 먼저 하자고요. 평행사 변형이 뭐야? 평행이랑 두 명. 여기 중에 2학년 때 나한테 2학년 2학기 때 나한테 배웠던 사람이 한 명밖에 없구나. 필투군. 건우가 만약에 있었으면 건우가 또 대답을 해줬을 텐데. 평행사 변형 얘들아. 알지? 알긴 알죠? 나한테 배우지 않았어도 당연히 알겠지. 평행사 변형이 말 그대로 그냥 평행자가 들어갔다는 걸로부터 기억을 했지 얘들아.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야.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직선 2개씩 그어주면 되지. 직선 두 쌍을 그리는데 그 직선 두 쌍이 모두 뭐 하면 돼? 평행하면 되잖아.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지금 평행사 변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들 다 평행하지 5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이것도 다 평행하지 4개. 그래서 이 평행한 직선들로 이용해서 뭘 만들어?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그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는 개수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건데 당연히 평행사 변형 하나를 만들려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하니 이렇게 직선 2개씩 평행하고 또 한 쌍의 직선 2개가 평행하면 알아서 뭐가 만들어져? 평행사 변형 하나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쌍의 직선을 골라주자. 평행한 두 쌍의 직선을 골라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 지금 이 5개의 평행한 직선들 중에서 몇 개만 고르면 돼? 2개만 고르면 되겠지. 적절하게. 그치? 이렇게 2개 고르면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요 4개의 직선들 중에서 또 한 쌍의 직선을 골라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고른다 치면 지금 방금 전에 5개 중에서 2개 고른 거랑 4개 중에서 2개 고른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평행사 변형 하나를 만들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평행사 변형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발상을 전환해서 평행사변형을 찾는다 생각하지 말고 센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선 두 개씩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해주면 편해. 알겠지? 직선 두 개를 선택. 그러면 평행한 직선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에서 5개가 평행하니까 5개의 직선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OC? 2. 2개를 뽑는다. 그지? 이런 식으로 2개를 뽑아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른 쪽에 있는 평행한 직선들 중에서도 4개 중에서도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주면 되잖아. 그지? 그렇게 하면 지들 알아서 뭐가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해서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고. 알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 개수를 세는 문제긴 한데 평행사변형 개수를 세려고 하지 마라. 직선의 개수를 세라. 알겠니? 그걸로 발상을 전환한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문제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 거거든. 자, 일단 계산해보자. 5C이면 뭐야? 5, 4, 20 나누기 2 10. 그 다음에 4, 3, 12 나누기 2 6. 오른쪽에 2 들어왔을 때가 가장 편해. 60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걸로 실제로 크고 작은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다 세주면 몇 개가 나온다? 60개가 나온다 그런 뜻이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거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 2학년 2학기 때 기출문제에서 많이 봤잖아. 이런 거 반원 그려져 있는 거. 근데 요거보다 좀 쉬운 걸로 예시를 먼저 들게. 선생님이 점 몇 개 할까? 5개 정도면 괜찮겠지? 요 5개의 점들 중에서 직선을 2점을 이으면 직선이 만들어지잖아. 그렇게 해서 직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 많이 봤잖아. 그지?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긴 뽑는데 이제는 이게 이해가 가지. 이게 조합이었던 거야.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게 조합을 배운 거거든. 그걸 공식으로 만든 게 조합일 뿐이야. 콤비네이션. 여기에서 여기다 그으나 여기서 여기다 그어주나 어차피 직선 하나가 생기는 건 똑같잖아. 그러니까 뽑는 순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걸로부터 착안해서 여기다가 몇을 나눠줬어? 2를 나눠줬지. 사실 2팩토리얼을 나눠준 거야. 알겠니? 근데 어차피 2팩토리얼이 2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2를 나눠줬다라고 선생님들이 설명한 거지. 그치? 팩토리얼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뭐였던 거야? 5개의 점들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지들이 알아서 직선 하나를 만들잖아. 이렇게 얘네 2개를 선택하면 직선 하나 이렇게 만들잖아. 얘네 2개를 선택하면 이렇게 직선 하나 만들잖아. 그치? 그러면 직선의 개수 자체가 그냥 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으니까 이것조차도 발상의 전환이지. 5개의 점들 중에서 직선 하나를 뽑아주려면 점을 2개를 뽑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5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10가지. 이걸로 직선을 다 찾으면 10개의 직선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변형 문제를 낸 게 이제 이거지. 실제로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점을 찍어 놓긴 했는데 어디로 할까? 여기로 할까? 정확하게 하나만 더. 자, 6개의 점이 됐는데 지금 이 3개의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고 문제에 나와 있다고 쳐봐. 바로 쳐가지고 그렇게 단 이 3개의 점은 한 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줬다고 쳐봐. 이렇게 되면은 복잡해지는 거지. 이렇게 했을 때 6개의 점들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구하라 하면 여러분 할 수 있어. 6개 중에서 똑같이 일단은 2개를 뽑지. 근데 요거를 생각하라는 의미야. 이 한 직선 위에 있는 3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뽑으면 만약에 이거랑 이거를 뽑았다 쳐봐. 그렇게 해서 직선 하나 만들면 그냥 얘잖아.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를 뽑아가지고 직선을 만들었다 치면 걔도 얘잖아.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첫 번째, 세 번째 점을 선택해서 직선을 만들었다 쳐도 이거잖아. 다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중복이 된다? 3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다 중복되는 거지. 알겠어? 첫 번째, 두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거, 첫 번째, 세 번째 거를 뽑아봤자 어차피 직선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다 중복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고. 오버카운팅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요거를 빼주긴 하는데 문제에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몇은 더해줘야 돼? 1은 더해줘야지. 그치? 기억나? 기억나지? 이거 분명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면서 2학년 2학기 때 여기에서 3점 이상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요 3점이라고 하면 4개의 점으로 늘어나 버리면 4개의 점들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돼. 다만 다시 3개로 줄었다. 이렇게 치고 이 직선 하나는 필요하잖아. 이 직선 하나는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한 개는 더 해줘야지. 지금 중복된 걸 다 빼버렸잖아. 그치? 이거 기억나니? 그래서 여기에서 더 발전돼서 나온 문제가 바로 뭐다? 이 반원 문제잖아. 이 반원 문제로 가버리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또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그랬지? 두 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근데 점이 몇 개가 있니 지금 여기? 9개의 점이 있다고 문제 나와 있지? 9개의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개 중에서 일단 몇 개를 뽑으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진다? 2개를 뽑으면 직선 하나가 만들어진다. 그치? 그러면 직선 하나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이건데 얘가 답은 아니야. 왜? 오버 카운팅 됐다고 지금. 중복되는 게 있다고. 요거는 지금 한 직선 위에 있지? 몇 개의 점이 있어? 위에. 4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1, 2, 3, 4번 점이라고 치면 1번, 2번 점을 선택하나 2번, 3번 점을 선택하나 3번, 4번 점을 선택하나 4번, 1번 점, 4번, 2번 점 이거 뭐 3번, 1번 점을 선택하나 다 똑같은 직선 하나가 나온다고. 그지? 그러니까 여기 4개의 점들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걸? 2개를 뽑는 걸 아예 다 중복돼 버리니까 어떻게 하자? 제외를 시켜버리자. 빼버리자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직선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이해해야 돼. 직선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이거 하나도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얘 하나는 필요하지. 얘 하나는 필요하니까 뒤에다 뭘 더해라? 1을 더해줘라. 이런 얘기. 알겠니? 중학교 때 해봤던 거. 근데 중학교 때 해봤던 거를 이제 조합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쉽게. 그러면 9, 8에 72 나누기 2니까 36. 그다음에 4, 3, 12 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6. 이거는 좀 외워두면 좋다. 그래서 빼준 다음에 플러스 1 해주면 36 빼기 5니까 31가지의 직선의 개수가 나오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중학교 때 해봤고요. 뭐 킬러 문제 몇 개만 풀어가지고 기출 문제 몇 개만 풀어봤어도 해봤을 텐데 RPM에도 있어. RPM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중학교 단계에서. 그래서 아마 그쪽 단어를 다시 보시면은 조합식을 이용 안 하고도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자, 여기서 그러면 3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몇 개의 점을 뽑아야 돼? 3개의 점을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9개의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아.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왔잖아. 중학교 때. 3개의 점을 뽑는데 또다시 문제가 뭐야? 여기 있는 4개의 점으로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서 없잖아. 아예 만들 수조차 없잖아. 그냥 하나가 나온다 정도가 아니라 중복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 3개를 선택했다 쳐봐. 이걸로 어떻게 삼각형을 만들어? 그냥 직선이지. 응? 그냥 선분이잖아. 이거는 삼각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4개의 점들로는 애초에 3개를 뽑아봤자 삼각형을 만들 수 없으니까 4개의 점들 중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아예 그냥 뭐 해버리자? 제외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얘도 사시 2를 뺐잖아. 근데 마지막에 한 개를 더했잖아. 이 한 개를 더한다는 사실을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왜 뺀 거야? 중복되니까 뺀 거야. 직선들이 중복되니까 얘도 직선 하나, 얘도 직선 하나 똑같은 직선을 세주는 거잖아. 중복되잖아. 그냥 중복되는 걸 다 빼버린 다음에 한 개는 필요 하니까 더한 거야. 이유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얘는 삼각형을 뺐는데 사시 3을 뺀다는 행위는 왜 뺀 거야? 얘는 중복돼서 뺀 게 아니야. 그냥 안 나오니까 뺀 거지. 삼각형이 안 나오는데 왜 이게 필요해? 안 나오는 경우를 뺀 거야. 삼각형이 안 나오는데 왜 이거를 경우에다가 추가를 해? 그치? 9개 중에서 3개의 점을 뽑아봤자 여기서는 안 나온다고 삼각형이. 그래서 뺀 거야. 이 이유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9C3 계산하자. 나도 몰라. 687 나누기 6.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3, 이쪽은 4, 3, 4, 12 곱하기 7. 이거 모르겠지. 나도 몰라. 84. 그치? 자, 그 다음에 빼기 4C3 얼마? 6. 아니. 4. 4C1. 오케이. 이렇게 하면 4C1로 계산하는 거야. 알겠지? 항상. 그래서 빼기 4 하면 답 얼마? 80. 1은 뭐야? 80. 이렇게 해서 딱 끝났다. 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숙제는 올라왔을 겁니다. 예약 걸어둬서 그대로만 해오시면 됩니다. 잘 봐야 돼. 2단계까지 아니야. 한 페이지만 냈어. 연습 문제. 그것만 해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간다. 그만해 힘내고 다음 주에 봅시다. 여기 정지 버튼 좀 눌렀는데 사각형.